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시장 내내 미국의 5월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조금 전 발표가 났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5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8.6%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의 예상치와 또 지난달 수치였던 8.3%를 크게 상회를 하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3월에 정점을 찍었다는 예측이 무색해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만한 든든한 전략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불안함을 조금 떨쳐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크게 조정받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1.11% 하락 출발을 해서 장 초반에 1.59%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지만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낙폭을 조금 줄이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2,600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CPI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면서 2,60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켰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2,595.8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매도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 물량 출회했습니다. 반면에 개인 마니홀로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는데요. 1조가 넘는 금액을 매수하면서 시장을 방어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0.92% 빠진 869선에서 시작해서 초반에 1.28% 밀리면서 865선까지 저점을 터치했지만 낙폭 좀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 만에 파란불을 켰고요. 0.83%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이 어제 오늘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보시죠.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예고 소식과 오늘 발표된 우리나라 4월 경상수지가 2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줬습니다. 하루 만에 12원 급등을 하면서 9거래일 만에 다시 1,260원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핫했던 이슈는 어제 있었던 자율주행 시범 운행 소식과 또 아시아 최초로 태국이 대마를 합법화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관련주들 살펴보시면요. 최근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시세를 냈습니다. 종목들 보시면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기술을 가진 기업인데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풀렸습니다. 그래도 22%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카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21% 급등을 했다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윗골이 좀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관련해서 모트렉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는 자율주행차 부품 제조 업체인데요.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상한가 터치를 하면서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리아나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이 어제 마약 목록에서 대마를 공식 제외시키고 이제 가정에서 대마 재배를 허용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했는데요. 이 소식에 관련주들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이더스 AI 같은 경우에는 정보 보안 업체지만 자회사로 미국의 마리화나 생산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아이큐어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의료용 대마 제품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마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4%대 시세를 냈는데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밀폐형 식물 공장 시설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있는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우리바이오도 4.59% 상승하면서 4,1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인수전 기대감으로 상승한 개별 종목 가온칩스와 CI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온칩스는요. 삼성전자가 영국의 팹리스 기업 ARM 인수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온칩스가 ARM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인 점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 장중에 20% 급등했다가 윗골이 조금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12%대 상승하면서 25,1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CIS도 보시죠. 2차 전지 장비주인 CIS 인수전에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에 어제도 11%대 급등 마감했고요. 오늘은 장중에 20% 상승을 했지만 일부 반납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 어제 시간외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오늘 본장까지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11%대 급등하면서 17,3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시간외에서 주목받았는지 보시죠. 네, 캠시스입니다. 지난 8일에 있었던 삼성전기의 테슬라 카메라 모듈 수주 소식이 지속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캠시스는 삼성전자 휴대폰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어제 18%대 급등 마감을 했다가 오늘은 차익 실현으로 2%대 조정을 받았지만 시간외에서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상한가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여의도 주식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은 이 세 분과 함께 한 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최명성, 나영호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차를 몰 때 핸들을 굳이 잡지 않아도 또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직까지 좀 먼 미래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현대차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어제 운전자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강남 일대에서 첫 시범 운행을 했습니다. 스스로 차선 변경과 좌우회전 또 유턴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성큼 다가선 만큼 이쪽 섹터 관련해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다른 곳도 많은데 굳이 강남에서 시행한 이유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또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 안에서 현대차의 입지,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스터디 위원님. 네. 네, 근데 조금 전에 CPI 발표를 듣고 너무 놀랬거든요. 이 얘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다음 주 시장이 너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흐름을? 자, 일단 CPI 지수가 8.6 예상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분명히 시장은 출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41년 만에 최고치라고 그러죠. 자,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됐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혹시 이번 달이 아니면 다음 달 정도에서 정점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아직은 정점이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장세가 나올 때는 보나마나 이제 미국 시장은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시장 흐름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흐름들이 어느 정도 사전에 전개되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료주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대응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이걸 떠나서 불확실성 해소가 일단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종목별 승률 개요는 상당히 강할 것이다. 예측보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보면 분명히 많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인플레이션 관련주 종목 중심으로 포인트를 잡고 매매하면 내가 봤을 때는 6월달 승일 게임은 예상보다는 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 지수를 떠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겁먹지 말자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늘 자율주행 시험을 했는데요. 현대차가 일단 왜 가장 복잡한 강남에서 했을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데이터 축적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만큼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 대외에 가시하고 싶은 욕망. 그 다음에 자율주행하게 되면 혹시 가다가 사고 나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이거 강남 이런 복잡한 곳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많은 그 차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율주행차를 이런 사람들한테 안심을 주기 위한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왔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미국 자동차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6단계, 0부터 5단계까지 해서 6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5단계가 가야 완전 자율주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와 있는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 근데 좀 박하게 테슬라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2단계 정도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2단계면 어느 정도냐?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고요. 엑셀을 밟지 않고 정속주행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아니죠. 그런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카메라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악천후가 난다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어둡다든지 그럴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 상당히 오리무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9월 정도에서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몇 단계의 발표를 할 것인지 우리가 좀 지켜볼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4레벨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레이더, 그다음에 라이다, 카메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안정성을 더 높인 그런 그 시험을 주행을 했는데요. 일단 수연 주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겁니다. 이 평가가 나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관련주의 테마가 형성될 것인가 아니면 주변주 라인 쪽으로 관심주, 핵심주 쪽으로 한번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은 다음 주 정도에서 제가 볼 때는 구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시범운행 이후 평가를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시장 너무너무 겁먹지 말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 수혜주 위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후에 우리 스터디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우리 최명성 위원님. 네. 위원님 혹시 강남에서 택시 타본 적 있으세요? 제가 좀 강남 스타일 같지 않습니까? 네. 예. 제가 사실 강남에서 25년 생활했거든요. 오. 회사가 거기 있었어요. 회사가. 네. 활동 무대가 거의 뭐 강남 스타일이라 강남에서 좀 열심히 했는데 강남에서 이제 저도 차 가지고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렇게 수동 기어해서 그때부터 운전도 하고 뭐 했는데 지금 뭐 자동 있지만 자율주행차까지 와기에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날로 기계는 발전화되죠. 근데 강남이 사실 보면 바둑판처럼 참 도로가 잘 돼 있어요. 근데 복잡할 때는 무지 복잡합니다. 어쩔 때는 뭐 2, 3km 가는데 1시간 서 있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복잡한 강남에서 이렇게 이제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서울시장이라든가 현대차가 이제 공동 이렇게 강남 한복판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기술력이 뛰어나다. 기술력을 이제 자랑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또 사실 그렇지 뭐 서울 강남 하면 또 전 세계적으로 그 강남 스타일에서 싸이가 전 세계에 다 퍼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 세계에서 강남이라든가 강남 스타일을 모르면 뭐 거의 간첩인데 그러니까 강남이 이제 많이 유명해졌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광고가 돼버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의 기술력이라든가 기술의 자신감 또 전 세계적으로 광고 효과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앞으로 그 자동차 형태는 자율주행으로 간다. 당연히 이제 4단계까지 이제 레벨이 됐는데요. 현대차가 뭐든 뭐 만들면 뛰어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레벨 5까지 가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인간이 기계를 좀 따라잡기 힘들죠. 기계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좀 그렇죠. 인간이 기계를 만들 수 있지만 기계적인 반복적으로 가는 정확한 것은
데이터는 우리가 좀 따라잡기 힘들죠. 그래서 향후 이제 레벨 4에서 레벨 5로 가는데 계속해서 자율주행은 발전할 것이다. 어찌 됐든 뭐 국토부와 서울시 또 현대차가 손잡고 이렇게 한번 행사를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라든가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석 의원이 강남에서 시범 운행하는 건 현대차 기술력의 자신감을 나타낸 거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자율주행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이쪽 시장 전망 밝게 바라봐 주셨네요. 네, 그럼 이어서 우리 나영호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이 이슈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상당히 좀 경쟁력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료화면 여기 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더욱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의 기술 단계라는 자료가 있는데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총 6개 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강남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레벨 4인데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완성 단계,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꿈 같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원래 2022년이 이제 우리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제 자동차 완성 업체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연내까지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갔지 않습니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말까지 레벨 3를 상용화하는 게 다들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벨 4라고 그러면 뭐 갑자기 사실 우리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아직 좀 거리감이 있는 좀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기차도 이제 좀 심심치 않게 보는 거지 그거 충전하기도 불편하고 괜찮나 아직 이런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레벨 3에 대해서는 다들 상용화하겠다라는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절대 뭐 뜬구름 잡기로 먼 수준이 아니라는 거고 이미 강남 한복판에서 한다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부처에서도 그렇고 이제 서울시에서도 협업이 돼야 될 것이고 당연히 현대차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민관이 합작해서 전 세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사고에 대한 리스크는 당연히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강남 한복판에서 진행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과 상당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 아닐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지금 이제 뭐 나중에 좀 얘기가 깊어진다라고 하면 뭐 레이더 기술로 할 것이냐 아니면 카메라 모듈 센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라이다로 갈 것이냐 굉장히 뭐 분야가 다양하고 워낙 좀 이제 기술력이 무엇가 더 뛰어날 것인지 지금 가면서 보완을 해나가는 작업이고 라이다 같은 경우는 비용이 기존 레이더 방식에 비해서 현재로 봤을 때 100배 이상이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이제 먼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차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이제 많이 보급되면서 가격이 다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쪽이 더 이렇게 특화돼서 갈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볼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센서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레이더와 라이다 관련된 부분들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 그런 회사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절대 먼 스케줄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 의원님도 이런 자율주행 시장 쪽 전망 굉장히 좋게 바라봐 주셨고요. 특히나 센서나 라이더 같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힌트까지도 주신 것 같네요. 관련한 종목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시범 운행을 거쳐서 오는 8월부터는 시민 누구나가 어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이제 관련주들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터디 위원님, 네, 이쪽이 정말 유망한 거는 저도 잘 알겠는데 관련주들 흐름을 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시세가 좀 연속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어떻게 관리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이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은요. 과거에 이제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인포빅 같은 종목들이 9,000원에서 18,000원까지 따블이 가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트릭스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자율주행차 선도 기업으로 목표를 갖고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 상승은 일단은 최근에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었는데 권리락 효과와 자율주행 효과가 겹쳤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무상증자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무상증자한 이후에 권리락에서 일반적으로 상한가 한 번 정도는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와서 태웅 로직스 같은 종목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와 같이 맞물려서 상한가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자율주행 시험 이후에 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다음 주 정도에. 그러면 이 평가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모트릭스는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왜냐하면 과거에 작년 11월 달에 인포뱅크가 더블이 나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테마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좀 부실주들이 따라가면서 테마를 형성되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니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회사의 재무 구조가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무 구조가 좋지 않는 종목들은 가급적 여러분들 끌고 가지 마시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자 회사가 좋은 종목들은 좀 물려도 상관없습니다. 기다리면 오니까. 그렇지만 부실주는 항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부실주는 가급적 조금 재무구조가 안 좋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단기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펼쳐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터디 위원이 관련 종목들 흐름 짚어주셨는데요. 특히나 재무구조가 좀 탄탄한 종목을 보자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최병성 위원님은요. 네. 모트렉스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네네. 이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네네.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약간은 좀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제 모트렉스는 제가 이제 여의도 주식항에서 작년에 제가 이제 추천해서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 180% 정도 수익이 나는데 뭐 오늘까지 갔으면 200% 가까이 수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 모트렉스는 이제 4차 산업의 화두인 이제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카의 필수 장치에 필요한 부품을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자율주행차, 뭐 스마트카 그쪽에서 계속 부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방금 이제 스타디님께서도 재무제표를 상당히 중요하신데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 제가 재무제표 하나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트렉스가 3년 전에 3,100억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4,300억입니다. 그래서 무려 한 거의 뭐 40% 정도 매출이 증가했고요. 3년 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6억이었는데 흑자전환에서 플러스 353억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1000% 이상이 영업이익이 증가됐고 또 유보율을 보면은 3,500%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에 비해서 35의 저축률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회사가 우량하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상은 상당히 모트렉스가 우량하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오늘 사실 뭐 시가의 19%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 따라서 사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의 영역에서 뭐 이렇게 급등이 나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은 이제 주봉을 보면은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기 때문에 더 갈 수는 있으나 오늘 사실 이제 시장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시장이 별로 안 좋으면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서울시장 또 현대차가 손잡고 이렇게 뭐 강남 한박분에서 자율주행했다 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이쪽으로 돈이 쏠림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올라가면서 일단 좀 분할 매도를 해라.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가장 크게 시세를 냈었던 종목 짚어주셨어요. 모트렉스 재무제표상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최근에 시세를 크게 낸 만큼 이 종목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 앞으로 수익을 줄 때 좀 수익 실현을 하면서 관리하자라는 대응 전략까지 한번 세워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나영호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자율주행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좀 단기간은 아무래도 좀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도 좀 보게 되면 뭐 지금은 상당히 뭐 현실화되어 있고 뭐 이제 상당히 많은 시세도 좀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2차 전지 시장이 이제 개화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성숙화할 것이다 할 때 몇 년 전부터 주가 흐름이 오르락 내리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좀 테마가 실질적으로 매출을 낳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성장통을 좀 많이 겪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조금 더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좀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성장형 섹터들이 아주 과도할 정도로 뭐 금리가 좀 많이 오르고 있고 오늘도 뭐 CPI 이렇게 높게 나왔으니까 금리를 계속해서 더욱 좀 고삐를 죄는 형태로 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성장형 섹터들이 좀 많이 주가가 훼손된 상태에서 더 훼손된다. 그러면 명확한 모멘텀을 가진 쪽으로 돈이 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에서 보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 레벨 3 이제 거의 상용화 끝난다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서 한 2, 3년 정도 이내에 상용화라는 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율주행차 관련된 부분에서 또 한 차례 붐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 좀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도 상당히 자율주행에 전 역량을 쏟는다고 이제 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봉쇄 조치 이후에 어떻게 좀 경기를 활성화할 것인가. 결국은 전기차 충선소하고 자율주행을 통한 이제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걸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간다라 해서 우리도 무조건 따라간다 이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부분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게 볼 수 있는 게 벌써 이 서울시와 국토부와 이 현대차가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국가적 역량이 모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아직 제가 부품주 관련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아까도 그냥 짧게 이 짧은 방송 시간에 이 핵심 기술에 대해서 다 좀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라이다 쪽 관련된 기술은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주 이제 연구실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이제 뭐 한 20대에서 30대 넘어가는 이런 연구원들이 대부분 창업을 해서 이제 뭐 200억 투자금을 유치했네, 100억 투자금을 유치했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나중에 좀 봐야 될 것이고 오히려 지금 약간 우리 시청자님들이 들을 때는 조금 생뚱맞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 또 한번 봐야 된다. 왜냐면 라이다 기술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도심항공 있지 않습니까? UAM 기술이랑 로봇 기술이랑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크게 뭉뚱그려서 봐야 돼. 그거를. 그래서 그 내부에 어떤 기술을 탑재할지 모르다. 그래서 의외로 핵심 기술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로봇 관련된 기업들 지금 현재 매출이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매출 뭐 시가총액 3천억인데 30억, 6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거 말짱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회사냐? 그게 아니라 그 회사의 기술력이 어디에 쓰여질지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그래서 UAM, 도심항공 관련된 부분,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보자. 지금 현재 카메라 모듈 센서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데 아예 제3의 기술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관심 갖고 공부 많이 하자. 조만간에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UAM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까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관련한 섹터와 종목들 어떤 종목에 좀 접근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스터디 위원님. 네. 네, 재무까지 탄탄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자, 탄탄한 종목은요. 우선 프론티어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차트를 봐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5월 17일 날 상한가가 들어왔는데요. 5월 17일 이 상한가 들어온 배경이 SOS랩이 현대차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자율주행 성능 최적화, 고해상도 3D 라이다를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종목이 상한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SOS랩과 프론티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공동 라이다 공동 모듈 개발에 공동 특허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모듈 개발에 공동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율주행차로 편입돼서 오늘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주가 흐름을 보니까 상당히 강했습니다. 어제 움직였다가 한번 흔들어 놓고요. 오늘 흐름이 나갔다가 고점 대비 크게 밀려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오늘 또 3% 정도 상승률이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매매 전략의 팁을 하나 드린다고 그러면 분명히 주말 미국 시장이 빠질 거라고 봅니다. 보나마나 빠졌는데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침에 혹시 이런 종목들이 마이너스 출발하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심리적으로 쭉 빠졌을 때 들어가면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99% 정도는 단타 성공할 것이다. 이게 보여집니다. 그 팁을 한번 여러분께 드리니까 활용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터디 위원이 관련한 종목 프론티어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팁까지도 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최병성 위원님은요. 네. 어떤 종목 좀 좋게 보세요? 이제 좋게 보는 겁니다. 추천주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슈에 자율주행차인데 인포뱅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인포뱅크. 그래서 유무선 방송 이제 통신 네트워크 개발 및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율주행에 있을 때 통신이 이제 중요하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플랫폼 사업을 이제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은 이제 먼저 재무제표가 좋아요. 그래서 인포뱅크 보시면은 3년 연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8억 영업이익인데 지금 39억이네요. 한 4배 증가했습니다. 4배. 그리고 유볼도 1350%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좀 움직이고 있어요. 좀 예전에 작년 11월 달에 10,000원대 있는 주식이 한 28,000원, 뭐 더블 이상이 갔는데
다시 자리를 잡고 있고 이제 자율주행차 쪽으로 이제 뭐 부품이든 산업이 가면 다시 가겠죠. 근데 이제 아직 그 오늘은 급등이 나왔다 꼬리를 다르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제 15,000원, 6,000원대 잘 잡고 양봉이 나올 때 한번 굉장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것은 좀 조정 줄 때 들어가면 좋고 일단 이제 자율주행 부품 중에서는 좀 괜찮은 종목이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석 위원은 자율주행 부품 쪽에서 인포뱅크 좀 좋게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리 나영호 위원님은요. 조금 전에 UAM이랑 로봇 섹터까지도 좀 관심 있게 보자고 하셨잖아요.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좀 좋게 보실까요? 일단 오늘은 실제로 제가 우리 무료 톡방에서도 오늘 아침에 같이 좀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오늘 급등을 한 종목들이 많으니까 종목군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대응했던 종목을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우리 무료 톡방에 가신 분들에게 이 DY라는 종목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DY를 제시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어제 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거라는 건 다들 아셨을 겁니다. 근데 DY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잠잠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뭐 시가때 거의 한 2.7% 정도 상승을 했다가 고점 한 1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 회사가 가장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이유 뭐 아무래도 오늘 장초반부터 워낙 빠르게 갭 상승을 크게 하고 급등을 해버린 종목들 조금 가격 매력이 단기간에 좀 떨어지고 시세의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측면도 굉장히 컸지만 결론만 얘기하면 이미 이 회사는 큰 회사들과 이미 거래를 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차는 당연하고요. 뭐 리비안이라든가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도 이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런 신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사실상 어떤 형태로 되냐.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대학원생, 졸업생, 이제 막 갓 젊은 박사 해가지고 이런 연구원들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업이 생기다가 이제 크게 이제 시드 투자를 받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회사가 커진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아무튼 꽃을 피우게 되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가장 첫 번째 형태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대기업과의 코어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표준 기술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대기업과 어떻게 보면 1차, 2차 벤더가 같이 코어를 해나가면서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선두그룹들과 뭔가 거래를 뚫었느냐 안 뚫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조금 옥석가리게 첫 번째가 좀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오늘 DY를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다행히도 뭐 시가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가서 그래 조금 체면치레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좀 본다라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얽매이셔서는 안 됩니다. 근데 워낙 또 작년 재작년에 바이오 붐처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너나 할 것 없이 이름만 하나 슬쩍 걸쳐놓고 같이 올라갈 때는 이제 둥둥 뜨는 분위기에서 같이 뜨다가 내려갈 때는 이제 옥석가리가 굉장히 가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DY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미 PBR 0.65배, 물론 이게 또 이제 그룹 지주사 형태도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리 성장 섹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조금 뭐 거품이 있다 하더라도 이 회사는 PBR 0.65배니까 추락할 때도 충분히 하반 경직이 좀 공고하지 않을까. 그래서 DY 관련된 종목들 좀 유심히 보시고 당장 좀 매출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UAM이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다음에 제가 한번 좀 잘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영호 위원이 자율주행차 섹터 안에서 옥석 가리기 도와주셨습니다. DY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로봇 관련주들 또 UAM 관련주들까지도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슈왕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과 15일에 6월 FOMC가 열립니다.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연준이 6월, 7월에도 빅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데요. 예상하고 있지만 막상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지켜보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의 베이징시가 최근 봉쇄 완화 조치에도 4일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13일부터는 식당 내 식사가 허용이 되고 학생들 등교도 가능해지는데요. 다만 상하이 일부 지역의 재봉쇄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자세한 상황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시죠.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세계 최대 바이오 전시회인 바이오 USA가 열릴 예정입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 세계 3,200여 개 기업이 참석하는데요. 국내 250여 곳의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참가해서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한 소식도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이슈입니다. 오는 15일은 국내 기술로 첫 개발한 발사체인 누리호 2차 발사일입니다.
작년 10월에 첫 발사를 했지만 목표 궤도에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그때의 문제를 보완해서 이번에는 궤도에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2차 발사에 성공하길 기대하면서 관련한 우주항공 테마 종목들 흐름도 한번 지켜보시죠. 이상 다음 주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꼼꼼하게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우리 스터디위원회 세아 메카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에 진입을 했고요. 지금 최고가 수익률 8% 넘어갑니다. 위원님, 네. 이 종목 진입한 지 고작 4거래밖에 안 됐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재미없는 시장 속에서 오늘 14% 가깝게 급등을 했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목표가를 9,000원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9,000원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종목이 지난번에 움직일 때 5월 31일 날 움직일 때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주포들은 물량이 잡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시 여러분께 종목을 제시할 때는 주포들은 물량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어느 선에서 다시 움직일 것인가 그걸 계산해 가면서 여러분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31일 날 주가 급등이 나왔을 때 분명히 물량을 잡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흐름 보면서 조정 시점에서 5일선 내지 10일선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여러분께 제시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제가 추천한 이후에 약간 상승했다가 이틀 조정받고 오늘 장막판 급등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14%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제 장막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정은 의도적인 조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미국 시장이 빠졌다고 해서 겁먹고 던지지 마시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제가 볼 때는 9,000원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조정을 받더라도 좀 불안해하지 마시고 목표가 9,000원까지 좀 기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번째 AS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명성 위원의 LG 헬로비전 한번 볼게요. 네. 2월 21일에 진입을 했고요. 목표가 6,000원이었는데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금 최고가 수익률 48%가 넘어갑니다. 차트를 보니까 위원님 굉장히 좋아요. 정말 바닥 맛집답게 바닥에서 잘 잡아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제 수익 실현을 해볼까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 참 차트를 잘 보신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LG 헬로비전은 제가 우리 MTN 방송에서 많이 추천했고 또 드릴 때마다 수익을 많이 내드렸어요. 지금까지 4번 정도 내렸는데, 자, 이 종목이 이번에 대단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 스마트 시티에서 이제 세종시와 부산 쪽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AI라든가 로봇 또 이제 통신이 이제 그러니까 기계적인 이제 자동적인 이런 이제 K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기계가 움직이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뭐 시장, 그러니까 도시가 돌아갈 수 있는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시티를 이제 하나씩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LG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LG 헬로비전이 여기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제 그 금액이 약 8조 7천억 정도 되는데 LG 헬로비전도 여기에 통신 위주로 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통신이 없으면은 뭐 시스템이 안 되죠. 그래서 LG 헬로비전이 일단은 K 스마트 시티에 이제 참여를 하는데요. 이 차트를 좀 잠깐 보면은 자, 요 근래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추천해서 한 일주일 만에 한 48% 급등이 나오는데 요 근래 보면은 이제 하락했는데 계속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좀 시장이 안 좋은데 보면은 3분의 2가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안 좋은데 누군가는 계속 매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또 어제와 오늘 좀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4%, 오늘도 장중에 한 1.2% 치고 올라오는데 이런 종목들은 한번 좀 급등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LG 헬로비전이 보면은 한 달 전에도 상한가가 나왔고요. 이 앞에서도 한 상한가 2개, 또 앞에서도 상한가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좀 특이점이 있을 땐 상한가 한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LG 헬로비전 제가 볼 때 상한가 한 번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시점이.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전고점이 8,000원, 9,000원까지 열려 있는데요. 한번 8,000원에서 9,000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제가 한 6,200원을 드릴 테니까요. 현재 한 3주 연속 계속 누군가 매집이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외국인과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헬로비전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호재가 또 생겼다는 점 부각해 주셨네요. 부산 스마트시티 사업 컨소시엄 참여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조만간 상한가를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전고점 8,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손절가는 6,2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나영호 위원님의 종목 한번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화전기고요. 5월 18일에 진입을 했습니다. 목표가 2,200원, 지금 최고가 수익률이 59%가 넘어갑니다. 위원님, 네. 이 종목 이번 주 수요일에 아주 시원하게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은 좀 눌리고 있거든요. 수익 실현을 지금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좀 어수선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뭐 지금 방송하고 있는 지금도 야간장 보니까 우리 야간 선물 좀 많이 하락하면서 뭐 좀 시장 월요일 날도 또 좀 어수선하게 출발하지 않을까 좀 우려도 좀 되는데 결론은 최근에 워낙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도는 양상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뭐 종목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어차피 채널 내에서 우상향 지표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 뭐 많은 전문가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뭐 저만 보시는 분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원래 이 이화전기를 제시해드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광명전기가 벌써 한 100% 가까이 올라가 버렸죠. 벌써 한 92%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뭐 이미 원전 관련해서 뭐 제가 이 머니투데이 주식왕 통해서 올해 뭐 지금 얼마 전에 드린 건데 벌써 한 더블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들어갈 원전주가 없을까 해서 제가 후속으로 드린 게 바로 이화전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뒤늦게 시세를 시작한 만큼 사실 주인공은 아니에요. 가장 대장은 이화전기가 아닌데 워낙 이 친구도 좀 가격 매력이 높다 보니까 지금 한두 거래 정도 더 눌려서 한 1,300원 중후반 정도 된다 그러면 또 한 차례 매수에 아주 강력한 급소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화전기 관련된 차트 패턴이 결국 뭐 따라갈 거냐면 광명전기 따라가거든요. 광명전기 또 상한가에 거의 급등, 상한가 나오고 강한 급등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가량 쉴 때 제가 정확히 한 5월 24일 정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일주 안에 분명히 정고점을 또 한 차례 넘어갈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원하게 또 정고점을 넘겼다가 또 이틀 연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광명전기 그리고 조금 이제 후발주자로 가격 매력 있는 이화전기 원전 관련된 종목들 다음 주 한 후반 정도에 또 아주 강한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눌릴 때마다 계속 매집해보자. 지금 시작도 안 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하셨고요. 원전 관련주들 눌릴 때마다 한번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네요. 이화전기 앞으로 흐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위원들의 AS 받은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스타디 위원님. 네. 네, 위원님 보유 종목 보니까 저는 팜스토리가 너무 부러워요. 네. 127%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큰 시세를 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이미 매집이 됐던 종목인데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종목이 바로 이제 이루온인데 이루온이 이틀 동안 거래량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어제 오늘 재료를 보게 되면 KT가 27조 투자를 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제 이루온이 K2하고 LG U+의 솔루션과 그다음에 시스템 공급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호재가 좀 붙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애플페이가 국내에 진출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재료로서 붙였던 것인데 이 애플페이가 할 때는 근거리 무선 통신을 활용하거든요. 거기에 칩을 개발하는 회사가, 칩을 생산하는 회사가 이 이루온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통신 관련주로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요, 지난번에 제가 5월 초에 이 종목을 보면서 이 자리가 매집의 자리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거래량을 보고. 그리고 이 종목을 매집한 이후에 조정이 있을 것이다. 조정은 한 달이 걸릴지 아니면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조만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제가 무방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분이 질문을 해요. 자, 이건 언제 갑니까? 조만간 갑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거래량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했는데 곧바로 그 다음에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이틀째 지금 거래량이 꽤 많이 남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를 3,500원으로 제시를 하고 여러분께 월요일장
저는 아침 시가가 좀 밀려도 괜찮다고 봐요. 매수해놓고 조금 차츰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손절가 2,700원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터디위원은 이루온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500원 세워주셨고요. 시초가 만약에 밀리더라도 오히려 매수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최명성 위원님은요. 네. 바닥 탈출을 기다리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오늘 아모센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요즘 이제 히트한 게 오늘은 이제 자율주행차인데 전기차, 뭐 배터리 2차 전지거든요. 근데 핵심은 아무리 뭐 자율주행차든 전기차든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배터리를 유선으로 하려면 좀 힘들거든요. 근데 요즘 무선이죠, 무선. 그래서 요즘 뭐 스마트폰도 무선 충전기가 나오는데 그 이제 스마트폰 또 무선 충전의 선두주자가 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센스는 이제 무선 충전, 차폐시트, 자동차 전장 등의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충전용 이제 차폐시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간단히 말해서 이제 자동차 무선 충전 관련주가 되겠고 상당히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바닥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주식이 나온 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16,000원이 있을 때 이 부분이 바닥을 찍고요. 한번 올라갈 때마다 자, 여기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마다 자, 앞에서 상한가 2개 나왔고요. 또 하나가 나왔고 이번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지금 지점이 딱 2달 기다리고 올라갈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데요. 자, 매수가는 18,500원, 18,200원에서 18,500원 전후로 하시고 자, 1차 목표가 22,000원, 2차 목표가 24,0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17,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자율주행차라든가 뭐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업체가 움직일 때 이 종목은 꼭 이제 감초처럼 꼭 한번 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센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차트 보니까 바닥 찍고 올라올 때마다 급등했던 걸 보니까 저도 따라서 들어가고 싶네요. 목표가 2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나영호 위원님은 위원님만의 중따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극동유화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유화 뭐 최근 굉장히 좀 잠잠한 흐름인데 오늘 상당히 좀 거래도 많이 실리고 제법 또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워낙 주가 수준은 절대적으로 보나 상대적으로 보나 많이 낮은데 자, 차트 흐름을 조금 길게 해서 보면 아주 재미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무래도 좀 젊다 보니까 좀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세가 빨리 안 나면은 바로 좀 정리를 하고 더 빨리 나오는 걸로 좀 바로바로 좀 들어가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한데 극동유화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있다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약간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강세 흐름이 나올 만한 오늘 제가 아까 뭐 DY를 장 초반에 우리 무료 톡방에 제시해드렸듯 똑같은 제가 이 포착하는 매수 체결 강도가 높아지면서 회전율과 이제 거래량이 급등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오늘 포착이 된 만큼 조금 이제 더 안정성은 좀 높아질 건데 얼마나 더 강하게 시세가 나올 거냐죠. 자, 이제 기본적인 얘기 짧게 좀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일단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어찌됐던지 간에 우리나라 이제 여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좀 방문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원자재가 상당히 강세로 가고 있는 부분에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워낙 시총이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익도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동유화는 일단 지금 시가부터 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목표가는 6,000원, 손절 가격은 3,8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영호 위원은 극동유화 제시하셨고요. 목표가 6,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스터디위원회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스맥 같은 종목들 굉장히 급등을 했죠. 오늘 어려운 장에서도 20% 넘게 상승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들을 오늘 무방에서 추천할 것이고요. 또 시장이 분명히 월요일 장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구체적인 전략을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 방법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강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사진 아래에 방송 입장 버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입장하셔서 큰 수익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